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5월 29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북한 전문 매체를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보도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뭐 시진핑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지금 북한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밖에 없죠. 평양 시내에서 김일성 광장에서 해외 정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떴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연단 같은 거 설치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김일성 광장이라는 곳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열려 있는 공간이니까 아마 뭐 국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정상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부터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한 달, 두 달 전부터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만들지도 않을 거잖아요. 딱 며칠 전에 만들 거지 않습니까? 내지는 제가 봐서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는 하루 전이라고 목표를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2, 3일 전 정도라고 목표를 세워야 되겠잖아요. 2일 정도 전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주말에 갈 수도 있다. 뭐 시심이 가는 건 분명하죠. 가는 건 분명한데 그가 우리의 중간 선거 전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는 상당히 큽니다. 중간 차이 크죠. 중간 선거 전에 가려면은 그 임팩트를 한국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재명한테 유리한 쪽이죠. 민주당한테 유리한 쪽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 아주 과감한 행보를 봤을 때 지금 뭐 몸살이라는 게 없거든요. 예. 복걸복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뭐 저기 GTX에 철근 받는 거, 그리고 최근에 뭐 서대문인가 서소문인가 그 고가도로 무너진 거 바로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가고. 평소 제가 보기 일반적인 시선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곡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한다 이런 게 정상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패턴을 그대로 적용시킨다, 원칙대로 한다 이렇게 돼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표심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나에게 덕이 될 만한 일이 더 있을 수 있다. 자, 시진핑이 지금 방북을 한다 하면은 그 대화 내용과, 왜냐면 시진핑은 지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진핑은 자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상태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서 비중이 물론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김정은, 이재명, 트럼프보다 약해요.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되게 감사해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여태까지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계속 고립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북한이랑 끈이 이 상황으로 끌어올려 놓은 거거든요. 미국은 고립시키려고 했죠. 러시아는 북한과의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에 몰빵을 하면서 그 이후로 김정은이 매 5년마다 교환 방문하던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했어요. 중국의 넘버 2, 넘버 3가 와가지고 간청을 했음에도 김정은 안 갔어요. 그리고 쿠르스크 파병했어요. 완전 러시아적으로 기울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전 세계 다극화로 간다는 부분, 패권에서. 거기는 기본적으로는 푸틴의 아이디어거든요. 자, 거기에 트럼프가 적절한 대안이다. 우리 미국의 상황에서. 코로나 3년, 우크라이나 3년, 이란전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미국 훨씬 약해졌고 그 암만이 대안이다. 그 활용 점정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고 미국 달러 자본의 투자처를 찾아주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한국은 그에 부합하게 세상의 희망으로 등장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냈다. 예, 그리고 어떤 서방 진영이 지금 중국이 만약 패권을 진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과거로 약간 퇴행적인 것이거든요. 인류 역사가.
그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푸틴은. 자, 그 상황에서 당사자인 북한이 아니다. 중국이 들어오는 다극화로 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다극화다. 그게 작년에 에이펙에서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를 만나지 않은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됐고 미국과 이런 화해 무드로 들어갈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의 중국, 타이완 문제를 더 이상 미국이 건들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말도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거잖아요. 원건설적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미 넘어갔죠? 예, 그 핵심은 김정은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돼요, 시진핑이 지금. 네. 세상이, 그걸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지분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간첩이라고 신고할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 방북을 하는 건 분명한데, 이번 주말을 통해서 방북하냐, 아니면은 중간 선거가, 죄송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방북하냐는 천지 차이예요. 현재 주도권은 한반도로 와 있어요. 김정은과 이재명한테로. 중국과 미국이 사이드라인으로 밀려 있다니까요. 러시아 포함해서. 그 저 멀리 유럽이 있고. 예. 일본은 처분만을 기다린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며칠 전부터 전자권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평화를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을 통해서 평화를 확보한다.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본격 계획을 내놨죠. 핵무장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그게 지금 시진핑이 좋은 분위기에서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상황에서 파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합의가 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향후 한반도의 구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에 준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대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다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남북 간의 연대가 강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큰 합의의 고비가 넘어갔다. 그런 상황이라면 시진핑은 이거에 드라이브를 거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한은. 그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거에 잘 부합하게 처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딱 지방선거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주말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 그걸 뭐 맞니 틀리니 이런 말보다는 그것에 파급력이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시진핑이 파키스탄, 세르비아 만나고 바로 주말에 움직이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낸다는 것은 정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일정에서 다음 주 중반에 간다. 그래도 하나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트럼프의 시진핑 방문 이후에 4일 만에 갑자기 날아왔단 말이에요. 푸틴이 또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가고 그 리듬에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감히 본다는 겁니다. 월요일 정도까지. 그리고 뭔가 이야기가 나와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를 터뜨린다. 그게 시진핑한테는 득점이에요. 국내적으로도. 어차피 장기 집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진핑도.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국제사회에 하나 편입시킨다. 실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종류의 시련이 다가오겠죠. 전 세계적으로 약간 훨씬 민주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국내 민주주의 압박을 받게 돼요. 중국이. 그걸 시진핑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은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어요. 남북한 관계에 대한 것이.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운명에 대한 판단이 이미 서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이런 걸 제가 이미 썸머리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 이제 나온 이야기죠. 북중러 밀착 이런 건 볼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삼각이 이런 거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다음 달 초 원래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며칠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파키스탄과 세르비아의 수장들이 오기로 돼 있어서 이번 주는 힘들겠다. 이게 그들 이야기였어요. 다음 달 초, 6월 초. 그 다음 주말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찾아봤어요. 파키스탄과 세르비아가 어찌 됐는지.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건 이제 지금 로이터까지도 연합뉴스를 기반으로, 연합뉴스에 좀 전에 그 보도가 대단한 보도였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곳이 연합뉴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의 평소 보도 태도를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지금 몇 년간 보신 분들은. 이번은 정부가 강하게 개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주에 갔었어야 되는데 6월 첫째 주로 불가피하게 밀린 이유가 파키스탄과 세르비아의 수장들이 오기로 돼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6월 초 이게 우리 지방선거랑 묘하게 맞물리고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은 제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가 맥락이 어느 정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도 상관없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틀리면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근저에 깔려있는 큰 맥락은 안 변하거든요. 예. 그럼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를 찾아보면 될 따름이에요. 볼까요? 파키스탄에 찾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인터넷과 유튜브가, 인터넷 세상이. 그리고 여기다 AI까지 도와주니까 금방 뱉어내죠. 이런 내용을. 이걸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죠. 파키스탄, 살짝 보도하죠. 언론 정도에 조회수 많지 않죠. 파키스탄의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일정이 23일에서 25일이었어요. 파키스탄은 이게 총리가 있고 위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 방문이 아닙니다. 리창 총리가 초청한 거예요. 이게 75주년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양국의 외교 관계를 맺은지. 그리고 파키스탄하고는 되게 절친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권은 총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군부하고 나눠서. 그래서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온 게 맞긴 맞는데 의전상은 총리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반기는 것도 리창이 의전을 다 했고 25일 날 아마 마지막 날 시진핑을 잠깐 예방하는 이런 형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진핑의 스케줄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리창이 바빴죠. 자, 그래서 25일 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세르비아 얘기는 이것은 정치적 수장이에요. 방문이 부칙 이 방문을 했는데 24일부터 28일이에요. 이거는 세르비아의 수장이에요. 공식적인. 그래서 시진핑이 영접에 나선 겁니다. 24일에서 28일. 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는 시진핑이 자유로워요. 네.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에 처음에 이상했거든요. 저는 파키스탄 총리가 23, 25, 세르비아가 24, 28 중복이 되잖아요. 이틀이나 가운데 이게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파키스탄 총리는 의전상 총리 차원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예방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건 정리가 됐어요. 시진핑 자유로워요. 갈 수 있어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자, 이게 이제 NK 프로라는 노스코리아 프로라는 프로그램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게 떴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이게 떴습니다. 평양이 정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올 정상은 중국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게 김일성 광장인데 이건 예전 사진을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노란 동그라미에 영어로 가제보라고 적은 게 있는데 저도 처음 보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 정원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공원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키오스크처럼 세워놓는 게 있어요. 비바람 피할 수 있고 가운데 뭐 쉴 수도 있고 한 게 그걸 가제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상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늘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열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네, 이것은 푸틴이 왔을 때 그리고 루카센코가 왔을 때 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의전 쪽에서 뭐 국정원이나 외교부에서 금방 알 거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이틀 전 또는 하루 전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출입 금지란 말이에요. 펜스 치고. 이게 북한 사람들 다녀야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 광장이라서 김일성 광장이기 때문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만약 다음 주에 들어가서 6월 달에 들어가면은 화수목부터 시작인데 화요일부터 시작이라면은 이게 지금 금, 토, 일, 월 4일 전에 전부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큰 공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주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해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게 사뭇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자,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여기 보면은 인공위성 사진을 봤을 때 평양의 평양 공항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러 대의 비행기가 와서 딱 설 수 있도록 즉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비행기한테. 참, 이거는 어제나 그때 발생한 일일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NK 프로배기가 원래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무기 확충 이런 걸 위해서 또는 뭐 탄도탄 발사, 핵실험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주로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이 좀 바뀐 거죠. 자, 저거는 뭐냐? 국빈이 와서 국빈이 타고 온 비행기들을 주차할 곳을 마련하는 모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저거는 아까 키오스크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밑에 내용이 보면은 이것은 아마 인공위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까 이렇게 가제부라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의 외교부 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그의 SNS에 올린 사진과 영상에 보면은 김일성 광장 주변에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새로운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상 맞이를 위한.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번 주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여기서 터뜨렸던 내용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뒤에 오늘 트럼프가 완전 유화적으로 돌아섰죠. 이란하고 사인한다 그러죠.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까지 나왔어요. 엊그제까지 뭐 폭격하고 뭐 그랬죠. 어제까지. 오늘 갑자기 MOU 초안을 사인을 하고 뭐 우방국들하고 교류를 하고 배상금을 지불을 하기로 하고 갑자기 희한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보고 즉 그것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중국과 북한에서 발생할 일들이 둘 사이에 발생할 일이 임박했다. 그걸 바통 터치를 할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말 시진핑 방북권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의 외교부 장관 이름이 비비안 발라크리샨난 아마 인도계 같아요. 이름이 이게 방문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걸 바탕을 두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좀 더 설득력이 더해져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중차대한 시점에 트럼프가 7년인가 9년 만인가 미국 정상으로서 중국을 방문했죠. 그러자 그 후속이 이미 분명한 푸틴이 중국을 달려왔고 중국의 시진핑이 부랴부랴 지금 북한을 가는 상황이에요. 이 와중에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뭐 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대한 그 연속적인 미팅에 윤활유로 간 거예요. 전 여기서 그 생각을 감히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해찬을 들먹이면서 베트남이 다시 북미 종전 협상을 한다면은 뭐 선언을 한다면 선언이죠. 이제는 협상을 많이 했을 테니까 베트남일까 싶었지만 이번에 봤을 때는 다시 그때도 1차 회담 싱가포르 했었어요. 트럼프 1기 때도
싱가포르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말라카 해협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로고 현재는 싱가포르의 그 해상도를 당연히 관할할 수 없습니다.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거기를 군사적으로 관장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지금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 해군이랑.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라는 부분에서 싱가포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파키스탄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도 예사롭지 않거든요.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 파키스탄과 인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예. 좀 이따 그건 조금 이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실과 더불어서. 자, 이 왼쪽이 싱가포르 총리고, 여기가 북한 가서 만난 거, 최선희 외상을 만난 게, 역시 NK 프로, 노스코리아 프로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싱가포르 외상이 말을 하기를, 북한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플래지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국제 무대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싱가포르 외상이 전한 거예요. 예. 말씀드렸죠. 이 중요한 시기에 중국 갔다, 북한 갔다, 다시 한국 갔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의전 담당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싱가포르.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 입장이 아니에요. 싱가포르. 외상이 가가지고 그것도. 이건 의전 담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각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거예요.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북미 정전을 하게 되면 거대한 이벤트가 돼야 돼요. 푸틴도 박수치고 시진핑도 박수치고 전 세계가 다 박수쳐줘야 돼요. 그래서 시진핑이 어떻게 관여될지도 모르겠어요. 시진핑은 지금 되게 기분 좋거든요. 왜냐? 북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됐거든요. 물론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만한 지도자가 아니니까요. 당연히.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국제무대에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싱가포르 총리한테 이야기해요? 북한이? 예, 어쨌거나. 그리고 남한에 와서 지금 VOA 기사가 몇 개 떴더라고요. VOA를 뽑았습니다. 위에 뭐 제목은 볼 것도 없어요. 싱가포르 외교장관 북한 외무상의 ARF 참여를 요청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해라는 뜻이고, 한반도 안정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 밑에 내용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좀 전에 NK 코리아에서 보도한 거랑 얼마나 온도차가 나는지. 최근 북한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현재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 외부 세계와의 의미 있는 대화나 관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중국과 북한, 한국 방문, 그래서 알았습니다. 중국 다녀온지를. 이 기사를 통해서, VOA 기사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28일 싱가포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자립과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최선희랑 만나고 나온 NK 프로 보도 내용과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짱황이고 진짜 중요한 얘기 따로 했다. 제가 여기 정리한 것처럼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냐? 그리고 그 나라의 역할은 뭐겠느냐? 싱가포르 그걸 노리고 있다. 왜? 이 뒤에는 지금 여러 나라가, 베트남 분명히 포함입니다. 여러 나라가 북미의 종전선언을 유치하고자 지난번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보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을. 자기 나라의 미래를 걸고 그 중에서 싱가포르이 낙착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보도된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네. 자, 오늘 트럼프는 어떤 소리를 했나요? 이것은 이제 마무리 다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미, 이란 양해각서 합의. 굳이 양해각서라고 한 것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양해각서는 기본적으로 계약보다는 양쪽 간의 합의 강도가 낮은 겁니다. 파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각서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고요. 트럼프 최종 승인이 남아
트럼프가 오케이 안 하면 이게 됩니까? 밑에 보면 트럼프가 이스라엘 등 동맹에 이란과 종전 합의 초안을 공유했다. 자, 이것은 확실히 네타냐후가 무서운 게 아니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미국 달러 자본가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줄타기를 하는 게 아마 트럼프가 하는 가장 많은 정력을 소모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하면서 잘 활용하고 그들이 원할 만한 것을 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대단해요. 트럼프 정말로 보면 볼수록.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냈다는 것은 이것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이 절대 주도권 잃지 않았어요.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활용했고 미국의 달러 자본을 잡아놓기 위해서 활용했을 따름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덜먹이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정리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이것은 뭐냐? 지금 트럼프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매번 하루하루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풀었다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풀었다가 이렇게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로 봐서는 대충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기술이에요, 진짜. 협상의 기술? 이게 정치죠. 이게 정치죠. 외교고. 따지고 보면은 현실 외교고 현실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인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시진핑이 북한을 가는 것이 임박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낙관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깔려 있어요. 자, 하루하루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은 저는 이걸 통해서 이번 주말에 가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힘들어요. 지금 트럼프는 틀어막기가. 자, 그 말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이야기할 때 미국에 있는 미국 달러를 가진 자본 세력들이 이게 계속 US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중국이 양보를 했다. 내지는 같이 간다. 미국의 달러를 존중한다. 이런 류의 엄청난 투자 계획과 더불어서 자,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달러를 망가뜨리지 않고 같이 투자한다.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트럼프가 양보할 수 있어요, 지금. 양보하고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보도가 났네요. 미국이 걸프국 자금으로 이란 보상을 추진한다. 3천억 달러 규모다. 제가 이 계산 한참 했습니다. 가끔 틀리거든요. 근데 한 자리 틀리면 돈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세 번 생각해 봤는데 틀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3천억 달러면은 10억 달러가 지금 1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100억 달러가 그러면은 15조예요. 1000억 달러가 150조예요. 3천억이잖아요.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럼 현재 환율로 450조 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란 보상을 추진한다? 이건 이때까지 이란을 어제까지 공격했잖아요. 근데 보상금을 주겠다. 이것은 이란이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불법적으로 침공했으니까, 그리고 지도부 몇십 명을 날려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게 이란의 요구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미국의 협상 태도를 보면 절대 그걸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해석을 해야죠. 이게 엄청난 일을. 금액도 엄청나잖아요. 400에서 500조 원인데, 그걸 주변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내라? 예를 들어서 사우디, 카타르, UAE 이런 데 보고 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돈 낼 나라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일까? 이 자체가 큰 의문 덩어리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영상 갖고도 모질할 수 있을 내용인데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이거는 원래 이래대로 가는 것이고, 미국이 단지 우리가 공격한 게 잘못됐다, 이것은 불법적인 전쟁이었다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400에서 500조 원이 들어가면은 나라가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700조, 800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란은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취약하단 말이에요. 500조 원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거는 뭐냐? 이 돈을 막 빌려주는 식으로 하게 투자라는 식으로. 그게 UAE나 카타르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평화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랑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는 거고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저기다 투자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파키스탄과 인도가 화해할 거다. 인도가 얼마 전에 19년 끌어오던 자유무역협정을 EU랑 체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때도 UAE 대통령이 확 급하게 다녀가고 됐죠. 육로로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는 고립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파키스탄에 막혀 있고 이쪽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게 다 해소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돈을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US 달러로 갈 거죠. 이 돈이 US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 돈이 들어가서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커진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달러 그 거래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켰죠. 근데 러시아 안 망해요? 경제 성장 잘해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들이 현물이나 검, 자기들 금액으로 거래해요. 그 브릭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용처가 자꾸 줄어들어요. 비중이. 달러 망하는 거죠. 바이든은 완전히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이 돈이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의 투자는 이란이 받겠죠. 두드려 맞은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널 때렸다. 어쩔 수 없이. 대신 너희들의 정치적으로 종교의 지배를 벗어나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았니? 이 정도 말미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안하다. 대신에 선물을 줄게. 우리한테 덕이되고 다 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무마되는 거예요, 지금. 주에서 다 환영하죠. 돈이 돌아야 돈이죠. 예, 이게 엄청 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몇 배 더 큰, 이게 금액이 나왔잖아요. 400조에서 500조 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에 이 북한 투자로서 나타날 겁니다. 약속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게 시진핑 때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요. 북한에 이 정도, 이거 이란하고 이 정도 했잖아요.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세요. 이거보다 여러 배 이상의 투자가 나올 거예요. 달러 자본의 투자를 외국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준비해놨죠, 이재명이. 그리고 지방선거 앞에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러면 전부 다 대부분이 우리 남한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로 잡히게 될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예요. 이게 뭐 상하이 협력기구 미팅하고 뭐 여러 가지 10개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푸틴하고 김정은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시진핑하고 저녁 한 끼 먹고 말았었어요. 그런데도 김정은이 나는 푸틴한테 붙을게 이게 아니라 가운데 둘을 조정했다니까요. 마음이 급해진 푸틴과 소외당한 시진핑을 둘 다 살려줬다니까요. 그게 작년 에이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을 건너뛰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갑자기 문제 해결을 하자. 그 안을 거부했던 게 안을 냈던 게 푸틴이고 그걸 받아들였던 게 트럼프고 결국 거부해서 아니다 그것은 야구 이야기했던 게 김정은이에요. 자,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제일 왼쪽이 이란 대통령, 그 다음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제일 오른쪽이 몽골 대통령 보이죠. 경제적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북한이 이 정도 대접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여러분 다 세계에서 사는 꼴통 국가고 가장 제일 가난한 국가인데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새 뒤에 다 지금 얼굴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상들이 뒤따라오고 있잖아요.
이 북한의 위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다 보여줬다. 이런 투자 계획이, 이게 사실 투자 계획이거든요, 이게. 북한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자본이 네타냐후에 안 끌려다니게, 미국의 달러 자본이 네타냐후에 안 끌려다닐 정도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발생한다. 미국은 안정된다. 달러가 안정됨으로써 이제 트럼프 거짓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노벨상 받는 길로 가면 된다. 그 전에 이재명은 우리가 할 걸 확실하게 했다. 남북이 소통되는 한반도는 핵무장에 준하는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하겠지만 전체적으로의 군사력은 누구도 손대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고 남북 간의 합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장 강화에 대해서. 우리 위상에 걸맞는 무장력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비핵화라는 명분을 다 유지시켜주면서 북한도 거기에 따라오면서 북한이 빠지는 부분을 남한이 채워준다. 이렇게까지 감히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